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어떻게 주말을 여유있고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이 잭슨홀 심포지엄의 연설자로 나선 이 제롬 파월 이 미 연준 의장의 어떤 상당히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9월, 11월, 12월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9월과 11월 해서 두 번의 금리 인상 기회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역시나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가 역전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과 같은 이 고환율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환율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말은 달러가 강세가 유지된다는 말인데 지금과 같은 이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심리 현상으로 이 달러의 어떠한 투자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그렇게 되면 증시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달러로의 어떤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그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증시에 악재일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 증시 변동성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선정한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소제목으로 제가 경기 불안해도 리오프닝 수혜는 계속된다라는 소제목을 제가 적어봤는데 금리 인상 기조, 그죠? 그 이후에 펼쳐질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트 진로와 같은 어떤 주류 업체는 또 경기 방어주 섹터에 있는 만큼 경기와는 무관하게 실적을 낼 수가 있는 어떤 섹터이고 게다가 지금 최근에 거리두기가 완전히 완화가 되면서 리오프닝 주들이 상당히 또 수혜를 받고 있고 또 상반기 실적에서도 이미 리오프닝의 어떠한 영향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혹시나 벌어질 이 경기 침체에도 아무래도 이런 어떠한 식음료 또 특히나 이런 주류업체들의 어떤 실적은 리오프닝 수혜 플러스 경기 방어적인 어떤 성격을 감안해서라도 실적은 상당히 꾸준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번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트 진로의 사업 내용입니다. 자, 하이트 진로는 1924년 설립된 종합 주류 판매 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 22개의 계열 회사가 있습니다. 영업 부문은 맥주 사업, 그리고 소주 사업, 그리고 생수 사업 및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맥주 사업과 소주 사업이 매출의 상당 부분인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맥주 부문의 주요 제품으로는 2019년에 출시한 청정 라거 테라가 있으며 소주 부문은 참이슬과 진로가 있으며 전체 매출에서는 내수 비중이 큰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또 같이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보시는 거는 지금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맥주와 소주가 전체 매출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내수와 이 수출 비중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 자, 합계만 보시더라도 내수 비중이 수출 비중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하이트 진로의 현황에 대해서 이 실적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발표한 22년 2분기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2분기
영업이익은 6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6,4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당초에 시장 컨센서스를 16%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선방을 했죠. 자, 그러면 최근에 1분기, 2분기 실적을 토대로 22년 상반기 도합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을 살펴보면, 자, 22년 상반기 매출액은 1조 23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11.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6.1%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부문별 매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주 부문에서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14.6% 증가를 했고요. 맥주 부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5.2%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실적 성장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나 가격 인상 효과입니다. 자, 상반기에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었는데, 자, 22년 2월에 참이슬 프레쉬, 그리고 참이슬 오리지널, 그리고 진로 이즈백 등 대표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7.9% 인상을 했고요. 자, 그리고 3월에는 테라, 그리고 하이트 맥주 등 이 출고가를 평균 7.7%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성장의 원인은 역시나 이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리오프닝 효과다. 그리고 이 유흥시장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 어떤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3월부터 있었던 이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은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좀 제한적인 어떤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황 두 번째 현황인데요. 자, 최근에 이 하이트 진로의 주가를 상당히 발목 잡고 있는 게 역시나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파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련 뉴스 스크랩을 조금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23일자 뉴스인데, 헤드라인만 보면 화물연대 하이트 진로 로비 농성 해제, 그리고 대화 물고 튼다 라면서 어느 정도 대화의 진전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23일자. 자, 그리고 또 사측에서도 협상 나서는 하이트 진로 그러면서 화물연대와 타협점 찾을까 그러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떠한 기사가 또 이튿날 나오기도 했습니다. 8월 24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 현재 야당인 이 민주당에서 하이트 진로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이 정치권에서 또 개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8월 27일이죠. 하이트 진로 화물연대와의 갈등이 장기화 국면, 그러면서 이 최근의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고, 이 당분간은 어떻게 이 파업과 관련해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가 않을 것 같고, 조금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트 진로 제가 꼽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년 컨센서스 기준 매출은 11%, 그리고 영업이익은 27%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도 올해 뭐 아무리 못해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27%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욱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대내외 이 경기 불안과 그리고 최근에 어떤 3월부터 있었던 이 화물연대 파업 리스크에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상반기에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견조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하이트 진로 역시나 경기 방어주로서 향후 경기 침체에도 꾸준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하이트 진로의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2년 컨센서스 기준 지금 현재 ROE가 전년보다 높은 11%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비 이 하이트 진로의 이 경영 효율성 개선이 뚜렷해 보인다라는 점에서 저는 또 상당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제품 가격 인상, 자, 상반기에 있었죠. 2월과 3월에 걸쳐서 이 올해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가격 인상했던 라면 가격이 최근 뉴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지금 농심이 그죠? 국내 사업에서 적자를 보는 바람에 전년 8월에 이 라면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라면 가격을 추석 이후에 인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상당히 강세를 띠기도 했었는데 라면도 사실 이 뭐랄까요 가격 저항이 크면서도 수능도도 상당히 빠른 그런 어떠한 서민 음식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류 업체, 이 주류 가격도 사실 올 상반기에 가격 인상을 했지만 뭐 하반기라고 해서 못할 것도 없다.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뭐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수익성 개선 부분에서도 상당히 나을 거고 당장은 이 소비자들의 이 저항이 조금 거셀지 몰라도 이 주류만큼 또 이 가격 저항에 대한 부분이 빨리 사그라들면서 이 수능도 빠른 어떠한 이 섹터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주류도 조만간에 또 한 번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은 주가에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제 개인적인 예상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십시오. 자, 그러고 자, 원가 부담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자, 지금 맥주의 원재료는 소맥입니다. 소맥인데 소맥 가격이 6월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방으로 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원재료 비용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낮춰진 그런 어떤 환경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역시나 원가 부담이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의 어떤 갈등 머지않아 해소가 되겠죠. 어찌됐든 자, 해소가 되면 그때를 트리거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 탄력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과거 그 CJ 대한통운도 이 노사와의 갈등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다가 극적으로 이 타결이 되면서 또 급반등 했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하이트 진로 뭐 지금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또 투자 아이디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최근 상반기까지 실적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 해외 매출과 관련해서 실적 성장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있는 그림은 최근에 이 상반기에 발표한 사업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보시다시피 일본과 이 기타 외국의 어떠한 실적이 그죠? 69기, 70기, 71기 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료 부문에서 성장세가 현재 상당히 뚜렷하다라는 점을 저는 또 상당히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이 토닉 워터, 이 실적 성장이 상당히 뚜렷하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참고로 2022년 상반기에 토닉 워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소비 문화, 그리고 이 주류 문화가 현재 저도주를 선호하는 이 최근 소비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소토닉, 그리고 하이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행하게 됐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 역시나 앞으로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료 부문 가운데서도 이 토닉 워터, 이 사측에서는 약 1조 원 정도 어떤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하이트 진로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면은 앞으로 실적 성장 부분에서 이 토닉 워터와 같은 부분, 이 음료 부분이 상당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 진로 높은 배당 성향 유지 중이라고 했는데, 코로나19 때 적자를 봤을 때도 배당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주주 친화적인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배당 수익률은 뭐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주주에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측의 노력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참고로 21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약 77%에 육박하는 배당 성향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올해도 그와 유사한 수준에서 배당 성향을 가져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약 800원에서 900원 정도 배당액이 나오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약 2.6에서 3% 사이 구간의 어떤 배당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부분도 역시나 투자 아이디어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6개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매수 유입이 상당하더라. 자, 올해 증시 하락을 부추겼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트 진로 최근 6개월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상당하더라. 자, 6개월 누적 외인 매수 금액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80억 가량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는 또 상당히 좋게 보면서 이 하이트 진로의 투자 아이디어로 꼽아 봤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거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6개월 이 녹색 실선이 외국인 보유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자, 최근 6개월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죠? 외국인의 순매수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트 진로 앞으로의 전망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화물연대와의 파업이 이 파업 진행 상황이 장기화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역시나 주가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이 파업이 장기화로 갈 때는 주가가 올라야 될 때 오히려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사실 뭐 최근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도 뭐 실적도 실적이고 뭐 경기 침체도 침체인데, 뭐 그 부분보다도 역시나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이 노조 리스크가 상당히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화로 갈 때는 역시나 주가가 우상향으로 상승 탄력을 받는데 상당히 더딜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업 상황이 해결이 된다면 그 해결이 되는 어떠한 방향으로 봤을 때 오히려 운반비 등의 어떠한 판관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 하면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 사측에다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임비 증가거든요. 운임비. 그래서 일단 판관비, 운반비가 이 증가가 될 수가 있으며, 또 이렇게 되면 역시나 수익성 둔화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그죠? 2월달, 3월달 해서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반기 제품 가격 인상 효과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장 점유율 그리고 매출이 성장하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이 광고 마케팅, 뭐 참고로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 판매 촉진비와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사업 보고서에서 따온 건데 광고 선전비하고 판매 촉진비, 자 보시면 당반기하고 전반기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그죠? 광고 선전비에서도 그죠? 그리고 판매 촉진비에서도 확연히 그죠?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저조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하이트 진로 측에서는 3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설 수 있는 만큼 하반기에 역시 상당히 견조한 실적은 거둘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트 진로 밸류에이션인데 현재 2분기 실적까지 감안한 EPS를 토대로 PER을 계산을 해보면 PER 22배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12개월을 예상 EPS를 감안해서 CBMF PER을 한번 구해봤을 때 약 15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인 이 PBR 수준이 약 1.9배 수준인데 전반적으로 업종 평균 수준입니다. 현재 PER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PBR 역시나 하지만 전년에 PER이 약 29에서 30배 정도 수준이었고 올해 현재까지 실적까지 PER이 22배, 또 앞으로 향후 CBMF PER이 15배임을 감안을 했을 때 전년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 매력이 조금 더 커진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하이트 진로 가격 전략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6개월 보유를 감안을 했을 때 4만원 이 목표 주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30%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역시나 이 기대 배당 수익률 약 2.6에서 3% 정도 수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손절가 라인 말씀드려야 되겠죠. 손절가 라인은 29,000원인데 제 방송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손절가에서는 손 털고 나가라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손절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절가에서 여유 자금이 계시면 비중 확대 측면에서 조금 추매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제 방송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 방송이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제 방송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종목 분석 영상은 주에 1회 정도는 할 생각이고, 물론 종목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 업종 즉 섹터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윌키의 이슈 분석, 증시의 이슈들을 뭐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면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의 어떤 방송인데, 그 윌키의 이슈 분석 시간은 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상 제 방송에 관심 가져 주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